2008년 이명박 대통령 첫 해 청와대 대변인실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제목은 MBC 뉴스데스크 보도 분석,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보도도,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사회 환원에 대한 보도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을 둘러싼 논란 보도도 모두 문제 보도로 분류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한 앵커의 클로징 멘트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에도 안타까운 점은 청와대가 이미 카메라에 찍힌 발언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려고 애쓴 대목입니다. 그리고 문건 작성 넉 달 뒤 앵커는 갑자기 교체됐습니다. 문건을 작성한 당시 청와대 대변인실 책임자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었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부장을 지낸 기자 출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2009년 9월 홍보수석으로 승진합니다. 그가 맡은 홍보수석실의 언론 개입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MBC에 좌편향 인물이 많아 왜곡 보도가 우려된다며 건전 보도를 유도해야 된다는 국정원 문건. 자료 요청을 한 건 홍보수석실. 당시 홍보수석은 이동관 특보였습니다. 또 다른 국정원 문건에 거론된 손석희 씨는 얼마 뒤 13년 동안 진행하던 라디오 시사 프로에서 하차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특보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낸 이명박 정부 때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69위로 추락했습니다. 2021년 이동관 특보는 윤석열 대선 후보 미디어 소통 특별위원장으로 복귀한 뒤 지금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됐습니다. 그는 지금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추락했던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인물이 화려하게 복귀하는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 노골적인 사퇴 압박을 가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라든가 이런 국정 과제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자리를 양보해줄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정치 도의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직원들이 줄줄이 불려다니며 방통위는 초토화됐습니다. 검찰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개입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기소를 이유로 지난달 한 위원장을 면직했습니다.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형사소추 사실만 가지고 그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 규정들을 적용을 해서 면직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년 임기가 보장된 방송통신위원장을 왜 임기 2달을 남기고 면직까지 했을까? 언론계와 학계는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면직시킨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히려는 인물이 바로 이동관 특보입니다. 공영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했던 일을 지금 반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지요. 당시 언론 개입에 대해 이동관 특보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관 특보를 둘러싼 또 하나의 논란. 바로 아들이 하나고등학교에 다닐 때 있었던 학교 폭력 사건입니다. 2019년 스트레이트도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나보고 X를 때리라고 해서 약하게 때리거나 때리지 않으면 A가 나를 때렸다. A가 기숙사 복도에서 X와 싸움을 하라고 시켰다. 나는 X와 싸우지 않았는데 A가 그럼 둘 다 맞아야겠네 라고 하면서 이유 없이 때렸다. 일부 선생님들이 엄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학교폭력자치위는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동관 특보 아들은 결국 폭력이 아니라 영어 부적응을 사유로 전학 가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이 특보는 당시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무조건 학폭 처리를 해서 이를테면 징계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봐줬다는 식의 논리, 이거는 좀 지나치다.
그 당시에 피해 학생들하고도 다 개인적으로 화해가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요. 최근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지자 이동관 특보는 입장문을 내고 실체가 불분명한 진술서를 공영방송이 보도한 무책임한 행태를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송의 자정 능력이 시급하다는 것을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안을 방통위에 전달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어떤 여론 수집 과정들이 또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그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근간이고 재원인 수신료를 가지고 공영방송의 일종의 그 언론 재갈 물리기, 그리고 그 권력 앞에 굴종시키기 위한 그 시도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신료는 KBS 전체 수입의 45%. 분리 징수를 하면 징수율이 크게 떨어져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가 흔들리게 됩니다. 공적 자원이 조금 더 늘어나면 공영방송으로서 어느 누구 눈치도 안 보고 훨씬 더 공영방송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광고주의 눈치를 예전보다는 좀 더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손해로 가겠어요? 그럼 우리한테 피해로 오는 거죠. MBC에 대해서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찰은 MBC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뉴스룸 압수수색까지 시도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개인정보가 담긴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를 타사 기자에게 건넸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특정 보도에 대해서 또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압박을 가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전두환 시대의 땡전 뉴스,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